안녕하세요. 이형석입니다. 자,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이제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동안에 희시하고 숨겨져 있던 사실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이번에 뭐 그 전에 클린턴 정부 시절에 노동부 장관 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코로나로 인해서 4단계 인간 계급이 형성이 됐다. 가장 윗단에 있는 사람들은 원격 근무가 가능한 사람, 두 번째는 고용에 대한 현장에 꼭 가야 되는 사람, 두 번째 계급이 되겠죠. 소위 이제 그 현장에서 꼭 일을 해야만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겠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단계가 해고되거나 또는 일자리를 잃는 사람을 제3단계로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계층을 제4단계는 취약계층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를 보면요, 이건 뭐 코로나 이전부터 나타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단계 계급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상류층인데요, 경영자 계층입니다. 두 번째가 신중산층 계급이 나고, 세 번째가 중하층 계급, 그 다음에 저소득층 계급, 이렇게 4단계로 나뉩니다. 제가 그 왼쪽에, 그림의 왼쪽에 보시면 구중산층은 자영업자를 구중산층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요. 과거에는 중산층이었어요, 자영업자들이.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서 구중산층으로 내려앉습니다. 표현이 구중산층이지 사실은 중하층 계급으로 내려앉은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과거에 과거에 제가 90년대 보니까 280만 원 정도의 평균 수익을 올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분석해 보니까 180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달라서 자영업자가 그 현장 일하는 그러니까 근로자의 수준이 24%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일본의 경우는 12.9%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중산층으로 전락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자본가들은 오른쪽 표를 보시면 자본가 소위 상류층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42.3%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중산층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61.4%나 되죠. 그러니까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꼭 상류층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소득층의 빈곤율이 27.7%지만 자본가 역시 빈곤율이 4.7%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계층이나 빈곤이라는 것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중산층인 자영업자는 무려 17.2%가 빈곤율입니다. 이게 일본이긴 하지만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특히나 우리는 일본보다 또는 미국보다 훨씬 비중이 높다. 그러니까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포화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자영업을 계속 고집하고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걸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데이터를 잠깐 보죠. 이거는 제가 KB국민은행 경영자문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료를 좀 급하게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그 분류 업종을 보면 몇 가지 쭉 업종이 나올 겁니다. 발, 네일케어, 그 다음에 여성 미용실, 뭐 세차 광택,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붉은 글씨로 제가 표현한 것만 참고로 한번 보시죠. 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2019년 1년 동안의 데이터예요. 그런데 발 네일케어가 월 평균 매출이 8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 전에. 네, 여성 미용실은 930만 원 정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여성 미용실의 경우는 78,500개가 우리나라에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미용실로 등록하지 않은 것까지 하면 약 9만 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밑에 쭉 보면 요즘에 이제 고령화 사회에 당구장이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걸 보면 1,25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올립니다. 자, 이거를 데이터가 요즘에 빅데이터가 뭐 어제 것까지 이렇게 다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최소한 3개월 전까지는 빅데이터를 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바로 올해 코로나가 시작된 1분기를 제가 다시 분석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붉은색으로 했던 게 이제 당구장인데, 그것이
이제 당구장은 이렇게 현재 가야 즐길 수 있는 업종이잖아요. 무려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조금 전에 당구장에 보면 1250만 원 나오던 게 520만 원으로 거의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발레일 케어도 약간 떨어졌죠. 여성 미용실은 약간 오르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재난지원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걸 딱 그 코로나로 인해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노래방은 훨씬 더 떨어졌죠. 980만 원으로. 그전은 1200만 원 수준이 됐었습니다. 자, 제가 사실은 어떤 업종이 과거에는 이 정도 벌었는데 지금은 이 정도로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 평균에 쭉 이렇게 중간에 보시면요. 이렇게 월 평균 매출을 보면 제가 하위, 그러니까 매출이 낮은 것부터 쭉 정렬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500만 원에서 뭐 1300만 원 이렇게 쭉 내려 올라가고 있죠. 근데 1200, 300, 뭐 1000만 원 전후로 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생활이 될까요? 직장인들은요. 자기가 투자하지 않고 자기 역량으로 해서 참여를 해서 그 대가를 받습니다. 자영업은 평균 12시간을 일해서 그것도 자기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장인들보다 자영업자들이 거의 70%도 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그럼 평가를 할까? 월 평균 매출을 쭉 보시면 평균 매출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되면 그래도 뭐 견딜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평균이라는 것은 중간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위부터 10위까지 쭉 해놓으면 5등을 가지고 평균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익히 아시죠? 다 더해가지고 그것만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평균들은 약 10명 가운데서 2.5에서 3등 정도 해야만 월평균 돈을 법니다. 언뜻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월평균 매출이 정도 되는데 그 이하일 경우에 어떻게 이걸 계속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아마도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자영업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고 힘들어하는데 그럼 평균 매출 이하인 사람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